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주민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즉 주민공람을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고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미추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을 정비구역으로다가 지정하기 위한 그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계획을 갖다가 확정짓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주민공람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목은 재개발 분담금입니다. 그 이유는 동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공부 중에서 재개발 분담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민공람을 소개를 하면서 하느냐는 지금서부터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초반은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 절차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왜 비용 부담이 돼서 재개발의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재개발 분담금을 되도록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변경을 위해서 공람을 하는데 24년도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합니다. 공휴일인 7일, 10일, 14일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람 장소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고요.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 즉 미추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그 다음에 주한 1구역까지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도시재생과 032-880-7917번으로다가 하시면 여기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사항을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이 주민공람을 하는 이유는 미추 4, 5, 6, 7구역의 정비사업 재추진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과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과 주민 의견을 통하면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목적, 지정 목적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면적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가 5,714해배죠. 그리고 여기에 변경을 하는 목적은 미추 4, 5, 6, 7구역의 촉진구역 지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추 4, 5, 6, 7구역이 무슨 구역이죠? 존치구역입니다. 존치구역이 촉진구역,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일부 구역이 경계 조정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그 경계선이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미추 4, 5, 6, 7구역에 지금까지 조합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미추 4, 5, 6, 7구역이 아닌 구역에 있었던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서 구역으로다가 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도심지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재개발의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주한 미추 4, 5, 6, 7구역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거와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단어가 바로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재정비 촉진사업의 목표 연도가 2035년으로 지금 이 미추 4, 5, 6, 7구역이 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목표 연도를 35년도까지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여기 미추홀구청 고시공고에 가셔서 4월 1일 날짜에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그 제목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서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략적이고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의 개요를 보면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변경과 여기에 비고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변경은 감소 증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유치원을 신설한다라는 거. 즉 학교는 증가가 된다는 뜻이죠. 유치원은 어디다 신설되는지는 기존의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남도서에 가셔서 유치원이 어디에 신설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문화시설이 감소해서 폐지된다는 거. 그리고 시장도 폐지된다는 거. 그리고 주차장도 폐지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 재정비 촉진 계획의 개요에서 변경되는 계획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공남도서를 가서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관련 도서는 공남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남도서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미추홀구청의 도시재생과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치를 모르시면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위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예상 세대수랑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인구 및 세대수 계획입니다. 현황은 인구가 얼마고 인구 밀도가 얼마인데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대부분 거주 세대가 몇 세대, 세입 세대가 얼마. 그런데 더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예상 조합원 수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예상 조합원 수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계획입니다. 즉 계획에 보면 분양과 임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몇 세대를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계획을 잡혀 있죠. 그러면 미추 4구역부터 한번 볼까요? 미추 4구역은 분양이 1394세대를 하고 임대가 74세대로 해서 총 1468세대를 짓죠. 그러면 여기에 세대수, 예상되는 조합원 수를 안다면 이 분양하는 세대에서 조합원 수를 빼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나오죠. 그러면 일반 분양률이 얼마나 돼서 일반 분양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은 줄어들고요. 즉 비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일반 분양이 줄면 비례율은 낮아지면서 사업성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구 세대나 세입 세대는 나오지만 예상되는 조합원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자, 미추 5구역은 보면 2804세대를 분양하고 임대는 156세대에서 2960세대를 짓고요. 미추 6구역은 1782세대 분양에 95세대 임대, 77세대를 짓습니다. 미추 7구역은 1966세대 분양과 104세대 임대로 해서 2070세대를 짓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것이 예상 세대수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죠. 이 자료들 중에서 비용 부담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10번에 있는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 계획입니다. 즉
구역 면적, 총 각 구역의 구역 면적에서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 땅을 갖다가 시나 구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땅 가격은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시나 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준 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기부 체납한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적률 완화한 만큼의 아파트를 새로 증축을 해서 증가를 시켜서 그것을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그 일반 분양한 돈 중에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냐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구에다가 1,000억을 기부하고 일반 분양을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해서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1,500억이나 2,000억이 된다면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근데 만약에 1,000억이라는 돈을 기부 체납을 했는데 일반 분양해서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500억밖에 안 된다면 기부 체납을 적게 하면 할수록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기부 체납을 했을 때 용적률이 얼만큼 가져와서 그걸로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얼만큼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냐, 부담을 줄어들 수 있느냐. 즉 조합원들이 기부 체납한 금액보다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기부 체납이 어디는 독이 되고 어디는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표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추 1구역, 미추 8구역, 주안 1구역을 보고요. 그 다음에 미추 C나 주안 11이나 도시개발 1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반 2종 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미추 1구역, 미추 8구역, 주안 1구역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맨 끝에 있는 순부담률입니다. 즉 기반시설로다가 부담하는 율이 도대체 면적 대비 몇 프로나 차지하느냐죠. 즉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10%라면 각각 10평씩 기부 체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추 1구역은 4.1%, 자 미추 8구역은 3.1%, 그 다음에 주안 1구역은 8.2%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추 1이나 미추 8에 비해서 주안 1구역은 기부 체납한 비율이 무척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주안 1구역 주민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빼줬다는 얘기죠. 남들은 똑같은 100평을 가지고 있는 데서 누구는 4평을 줬고 누구는 3평을 기부 체납했는데 주안 1구역은 8평이나 기부 체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은 어떻든가요? 여기서 보면 가장 기부 체납이 적은 데가 똑같은 100평에서 미추 5구역은 6.8평만 기부 체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추 4구역, 6구역, 7구역은 어떤가요? 100평이라면 이 중에서 100평 중에서 11.8평, 11.9평, 11.6평을 4, 6, 7구역은 기부 체납을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구역들 중에서 지금 예비 조합원들끼리 시끄러운 동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이 이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기부 체납을 적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부 체납하는 돈이 1,000억인데 그 기부 체납해서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일반 분양에서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1,000억보다 크다면, 기부 체납을 하면 할수록 돈의 이익이 더 크다면, 즉 2,000억을 했을 때는 10%인 2,000억으로다가 조합원한테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1,000억을 했을 때 1,200억으로 이익이 왔던 것이 2,000억을 하면 똑같은 비율이라면 2,400억이 아니라 3,000억으로 조합원이 온다면 그거는 기부 체납을 하면 할수록 조합원들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부 체납한 돈보다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기부 체납은 1,000억을 했는데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800억이라면 기부 체납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조합원들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부 체납을 해서 1,000억을 기부 체납했는데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800억밖에 안 한다면 200억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부담률 가지고서 그것을 명확하게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즉 기부 체납한 거와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그 이익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역 중에 어느 구역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형평성에 보더라도 미추 1, 미추 8, 주안 1구역과 미추 5구역에 비해서 형평성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업기간은 지금 미추 4, 5, 6, 7구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4단계죠. 추진은 23년도부터 추진해서 이주는 2025년도서부터 이주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안 1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한다면 여기가 제일 먼저 이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추 4, 5, 6, 7구역과 그 주변의 기부 체납 기반시설인 이러한 구역들이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획은 35년도까지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요번에 변경 계획 아닙니다. 자,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하는 시기는 바로 이거죠. 즉, 이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수립하는 이 절차상, 이 앞부분은 빼고요. 지금 요 부분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촉진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수립한 것이 주민들한테 유리한지 안 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주민공람을 하는 거죠. 4월 1일에서부터 18일까지 하면서 3일을 뺀, 그래서 최소한 14일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민 의견이 끝나고 나면 그 주민 의견들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그리고 이 계획 중에서 꼭 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변경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안을 지방의회, 미추홀구청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은 공청회를 개최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공람하고 의견 받은 거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미추홀구에서는 촉진계획을 결정해달라고 인천시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그 촉진계획을 가지고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즉 인천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인천시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의 보류라든가 또는 보완이라든가를 떠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하면
촉진계획을 결정을 하고 고시 공고를 통해서 미추 4, 5, 6, 7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라는 것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람을 지금 현재 이 자료 가지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기반시설이 어디가 증가되고 어디가 감소되고 폐지가 되고 그리고 경계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공람 도서를 가서 도서를 갖다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상으로도 해서 번지에 따라서 경계선이 어떻게 되고 어디가 폐지되고 증가되고 감소되어 있는 것을 꼭 가셔서 공람 장소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람 장소는 어디 있다고요? 미추 홀구의 도시재생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결정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얻고 싶다면 여기 주소를 복사하셔서 미추 홀구의 인터넷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바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니면 미추 홀구의 고시 공고에 들어가셔서 4월 1일 날짜에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한 제목이 있는 데를 누르시면 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도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공람 장소에서 가서 보셔야 되는 거죠. 대략적인 지난 기존에 있는 도서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한 경계선들이 정확하게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존 거를 가지고선 지금 현재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미추 4구역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추 5구역, 그리고 미추 6구역, 미추 7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구역들 보면은 이 경계에 있는 요것은 도로거든요. 그리고 이 파란 선들은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러한 것들 경계선 여기에 있는 이러한 분들은 경계선이 조정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계선들이 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가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 여기가 시장인데 이거는 폐지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어딘가 증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꼭 공람도서에 가셔서 거기가 어린이집이 어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반시설은 바로 도로와 이런 학교, 그리고 공원, 시장,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로다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를 보면은 주안 1구역 입주를 했죠. 아직 건축물 대장도 안 나옵니다. 사용 승인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도시구역인 1구역도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미추 1구역은 지금 공사가 한창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추 8구역은 2주는 끝나고 지금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 11구역인 여기는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미추 C구역은 특별하게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추 2구역은 존치구역인데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이유는 지주택과 재개발 사업이 지금 여기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받는데 어려워서 요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누군가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지금은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추 3구역은 완전히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면서 여기는 지주택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추 19역은 2015년도에 해제된 이후로다가 이번 2023년도 인천시 재개발 사업의 사전검토 후보지로 선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해제가 됐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역, 여기 구역이죠. 여기 구역과 이 구역은 완전히 해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계획이 변경이 되는 주민공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재개발 분담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재개발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관리 처분이 나면서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나오고 조합원들의 감정평가가 나오면서 분담금을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비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얼만큼 각각의 구역에서 부담하느냐에 따라 그 비례율도 틀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기반시설에 기부 체납하는 만큼 조합원들은 분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기반시설로 기부 체납을 한 것보다 기부 체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허용용적률 등에 의해서 일반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이익이 더 크다면 기반시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감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들, 예비조합원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잘못된 계획이 수립이 돼버리면 이것을 다시 변경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생길 때 이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시구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가장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낭만부동산 많은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